2월 20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연히 맞서겠다. 미국의 무역 통상 압력에 대해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야, 한국이 미국과 맞짱을 뜬다. 정말 굽히지 않고 한번 붙어보자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 우리가 역시 잘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에 친북 친중 노선, 반미 반일 노선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누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가지고 국민을 볼모로 결연히 맞서겠다라고 하고 있느냐. 싸움을 할 때 상대를 봐가면서 싸움을 해야지. 세계 최강 대국 미국과 결연히 맞서겠다고 하면 우선 좀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느냐. 자, 자신의 이 북핵 비핵화에 대한 이탈, 그리고 배신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런 경제 무역 보복을 가져오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큰 소리냐, 이런 식으로 나눠줄 거라고 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연히 맞선다. 자,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출이나 수입이 미국으로 봐서는 작은 부분입니다. 한국 말고도 한국과 비슷한 물건을 미국 시장에서 팔라는 나라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최근 중국이 미국을 조금 앞질렀습니다만은 무역 규모에서요. 중국에 대한 수출보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국의 유력 기업들로는 짭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이죠. 근데 중국은 지금 한국과의 여러 가지 이 무역에서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나마 미국이 좀 편한 한국의 만만한 익숙한 시장이었는데요. 이 시장이 지금 한국에 잘 나가는 종목 전부에게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한테도 뺨 맞고 미국한테도 뺨 맞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동네 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뭡니까? 중국한테는 맞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하고는 무역에 관한 분쟁이라도 있지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다는 거지만, 중국한테는 무역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경제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사드로 주워 터져놓고도 재수한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찍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재작년부터 시작된 무역 보복에 대해서 찍소리 한마디 나는 거 봤습니까? 심지어 온갖 더러운 짓도 했죠. 관광객도 안 보내고 무슨 한국 연예인들 출연도 안 시키고 무슨 소방검사, 위생검사, 미국은 소방검사, 위생검사는 안 합니다. 세무사찰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보고는 지난번에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맞으니까 곧바로 WTO에 제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결연히 맞서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GM 문제, GM 군산 공장 폐쇄를 두고 몰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시장 논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감정 논리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갖고 갔는지 뒤져봐야 되겠다. 부터 당을 다 빼돌렸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이면에요, 우리 한국의 지금 현 정부의 친화적인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금속노조가 얼마나 많은 노동 생산성과 어긋나는 과도한 월급을 받고 있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딪혀 가면 나라 꼴이 당장은 조금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왜? 항상 주전파가 주화파보다는 인기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보면 남한 산성의 그 병자호란 때 갇혔을 때 주전파들은 영웅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주화파들은 욕을 좀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한번 맞서 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이고 또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해서 6.25 때 패배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6.25 때 한국과 맞섰던 나라는 중국이고, 지금 그때는 중공이지요. 중공이고 북한이었습니다. 그 북한과 중공이 치고 내려와서 한마디로 그냥 멀쩡한 대한민국을 통으로 삼킬라 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유엔군도 오지 않았을 거고,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을 거고, 지금 3대 왕으로 김정은을 모시고 장희빈 같이 형성호를 모시고 살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옹주는 덕혜옹주가 아니고 여정옹주고요. 자, 그런 상황에 지금서 미국이 한국을 구원을 했고,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군사적 그 다음에 무기부터 모든 현대화 지원을 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무임승차 형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지구상에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중규모 이상의 나라 중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60년대 초반 50년대 후반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도 몇 개는 한국보다 나았습니다. 이디오피아도 한국보다 나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들을 다 외면하고요. 2000년부터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북한을 마치 믿을 수 있는 민족인 양 지원하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정권의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친중, 친북적 행동이 없었다고 하면 미국의 무역 보복이 있었을 것인가? 정상적이라면 일본의 아베처럼 처신하는 게 답이지요. 지금 많은 유튜브의 댓글이나 이런 우매한 국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처럼 그렇게 개처럼 살고 싶으냐? 맞서야지. 미국이 뭔데? 당신들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그 산투적 반미의식이 얼마나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민족이라고 북한과 더불어서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 저는 때로는요,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나라 반으로 쪼개서 또 갈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왜? 이거는 교육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한마디로 개조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방송에 가서 하면 친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앉은 작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잘하는 건 배워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정하고 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요. 우리가 언제 민족이라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살았다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48년에 각자 독립한 이래 남과 북 사이에 벌어졌던 충돌요. 6.25 말고도 무수한 충돌로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걸 다 지금 눈 감고자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서로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말을 쓴다? 빼고는요, 이미 정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조 치하에 사는 사람과 자본주의의 첨단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과 민주주의를 지금 수십 년째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무지해서 지금 용감한 척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밤에 자기 전에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자, 문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최대 54%의 고율 관세를 추진하는 등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고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계련히 대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라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을 들어보면 제가 예고한 대로 미국에서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FTA 협상을 깨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WTO에 제소하면 뭐가 되느냐? 뭐가 안 된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WTO 제소에 대해서 미국은 2013년 2월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3%, 13.2%의 반등핑 상계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6개월 뒤에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WTO에 제소를 했고 2016년 9월에 성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송에 이기면 손해본 걸 다 돌려받고 잘못한 행위는 원상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6년에 9월에 성소했는데 3년 동안 우리는 최소 수천억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수천억 피해를 봤는데 WTO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미국은 관세를 원래대로 낮추라는 WTO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여기다 더해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갖다가 동원해서 삼성 LG 세탁기에 최고 이번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해버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대응 수단을 마련하라 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로 no way. 밑에 쫄병들만 달달 볶지 말고요. 공부 좀 하세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 만날 때 그 남의 나라 그래도 세계 최강 대국의 올림픽 대표단 단장으로 온 미국 부통령 앞에서 펜스가 잘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숙여서 읽는 모습이요. 그게 정말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품위에 적합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하나마나한 아무 실효성도 없는 이런 WTO 조치, 제소나 이런 조치를 검토하라고 밑에 이야기를 하면 밑에서는 뭔 수가 있겠습니까? WTO에 제소하면 통상 한 3년 걸려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성소해도 미국이 판정 결과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피해는 그대로 쌓이는 거고 피해를 모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미국과 무역 전면전을 벌인다면 실익도 못 얻고 피해만 볼 수 있다면서 확전을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개뿔 없고 뒤에 따르는 병사들도 없는데 돌격 앞으로 한번 붙어보자. 우리 전부 장렬하게 산화하자. 니나 산화하세요. 나는 같이 못 죽겠습니다.
왜 당신이 저질러 놓고 국민 보고 전부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딱 그런 짓을 했어요. 쥐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뭐 이러면서 인종차별주의부터 또 공산당을 막는다라는 핑계 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놓고 나중에 독일이 패배가 확실해지니까 독일은 완전히 불태워 가지고 초토화시키고 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히틀러 측면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이 경우하고는 다르게. 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엄청 부추겼으니까. 문 대통령은 국민이 부추겨서 북한하고 저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하고 임종석이하고 문정인이 서희가 좋아가지고 이 사태를 갖다가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왜 국민들을 갖다가 볼모로 세워놓고 한번 붙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여기 또 박수치는 돌대가리 같은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너들은 그렇게 박수치다가 나중에 망해도 좋은데 너들은 왜 선량한 국민들까지 다 걸고 넘어가서 같이 죽자고 하느냐는 거예요. 니 혼자 죽었어요. 나는 같이 죽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싸움은 명분이 있어야 싸움이 되는데 북한을 우방을 배신하고 북한에 기울고 그 6.25 때 수십만 명을 죽인 중국에 기울어서 제가 박 전 대통령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에 기울다가는 큰일 난다. 정권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만합시다. 네, 박 대통령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한테서 얻어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이것도 또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정말 그런다면 사람도 아니지요. 그래 놓고 이걸 이제 국민들을 앞세워서 한번 붙어보자. 혼자 죽었어요. 그 붙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WTO라는 거는 무슨 WTO가 세계무역기구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탄생한 세계무역기구다 해서 여기가 뭔 짜다로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세계 전체에 부당한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부당한 관세 부과나 이 정부의 개입,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WTO가 전부 판결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면 나라마다 다 따르고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WTO 또한요. 가트 체제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가트 체제를 한마디로 잇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은 가트가 전후에 세계 경제 무역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미국 중심의 기구이듯이요. WTO 또한 그런 겁니다. 중국이 2000년도 이전에 WTO에 가입을 못해서 빌빌 쌀 때 부시 때 중국을 도와가지고 WTO에 가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WTO는 누가 하는 거냐? 중국이 지금 자유무역하고 관계 있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 그때 멍청한 짓거리를 했죠. 원래 아들 부시가 머리가 좀 멍청해요. 그래서 중국은 WTO 가입 자격도 없는 나라예요. 국가가 우리 한국에 하던 보복을 한번 보세요. 그냥 정치의 말 한마디로 경제에 관한 무역에 관한 모든 규칙과 질서가 바뀌는 나라를 WTO에 가입시켜 줬다. 그건 뭐냐? 미국 마음대로인 게 WTO입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대응 조치를 강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 저거가 WTO를 만들 때 미국이 중심이 돼놓고는 아예 WTO 무용론을 거론하면서 WTO 탈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기준으로 WTO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11차례 제소를 했고 이 중 8건이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 내려왔지만은 WTO 협정에 패소한 국가가 보상을 하는 절차가 없어서 성소해도 기업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제는 62년에 동서냉전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에 만드는 안보를 위한 무역 제한을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도서관에 가서 찾아와 가지고 다시 적용을 시켜서
한국의 이제 철강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도 제소하겠다. 철강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해. 지난번에 세이프가드도 세탁기 태양광에 제소를 하고 이것도 또 WTO의 철강 문제를 제소하겠다 하는데, 자 이제 한 번 더 힘을 내서 문 대통령한테 제가 충고를 합니다. 이왕 이래 된 거 우리도 미국 산한테 관세를 확 부과해가 마찬가지로 너네들 우리 거 팔지 못하게 하면 우리도 너네들 거 한국에 못 팔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짝을 내야지. 그래서 우리도 보복 관세를 갖다가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국 간의 통상의 전면전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미국하고 이제 WFTA는 폐기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쓰는 수가 뭐겠습니까?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붙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자, 미국은 한국 없어도 살지만은 한국은 미국 없이는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 자본들 전부 미국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미국이 한국을 죽이는 방법 간단한 거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험해서 철수를 할 거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할래?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그럼 우리도 다 빠질게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민간인들, 뭐 대만도 포함되겠죠. 다 뺄 거니까 매달 며칠 날부터 소개 작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국의 CDS, 신용부도서합은, 국가신용부도서합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고, 이 주식이나 채권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각종 펀드들이나 자본들은 일제히 탈출을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벌어질 일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이제 그때부터는 달러 고가 시작되겠지요. 그러면서 외국 자본이 일제히 빠져나갈 때 한국에는 지금 3,900억 불에 해당된다라는 외환 보유고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면서 외환 위기를 이렇게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고요. 한국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파장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당장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휴지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 안전하지 못해서 주요 국가들이 철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동산 가격이, 강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때는 강남 땅값이나 파주 땅값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그래서 이렇게 용기만 가상한, 한마디로 무식한 게 용감한 겁니다. 유식하면요 절대 용감하지 않지요. 지금 너무 무식해서 용감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바랍니다.